그 BTS 얘기하는데 에일리언스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죠? 저는 BTS가 그냥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요. 에일리언스가. 이게 얼마나 미국 중심성. 이 BTS는 미국 음악계에 사실 이게 역주행하는 이유가 네. 이방인처럼 취급받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를 수도 있잖아요. 인정보다. 신기하다. 호기심. 이 외국인이란 말에 혹시 영주권이 뭐라는지 아세요? 영주권을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? 미국에서 주는 영주권. 그러니까 시민권은 미국 시민이잖아요. 영주권은 외국인이 미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. 네. 우리 외국인 등록증처럼. 네네네. 에일리언 카드입니다. 에일리언 카드야? 그래요? 이건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이 단어 쓰는 거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다. 외계인 카드. 외계인 카드라고 직역하면 외계인 카드로 읽을 수 있어요. 이방인이란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. 미국 사람이 아닌데 살게 해주는데 니들은 외계인이야. 법률 용어에 외국인의 에일리언을 씁니다. 포리너를 안 씁니다. 그렇죠. 야, 이거 기가 막힌 노래네. 그래서 지금처럼 특히 마가를 얘기하는 와. 그리고 순혈 백인주의를 얘기하는 것과 그래미 사이에서 BTS는 굉장히 저항적 상징이고요. 인류애적인 상징으로 이 곡을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는 스틱 노래. 네, 스팅. 예, 거기에 보면 거기도 자기는 에일리언 인 뉴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. 예. 예, 그 뜻이 지금 먼저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차원에서 에일리언이라는 그 표현이 은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에일리언. 실제로 미국의 친구들하고 보면 누가 볼 거 아니에요. 보여주면 전부 다 놀랍니다. 아니 어떻게 영주권에 에일리언에 뭐 너희들 외계인이냐 하고. 미국인들도 놀래요? 그 단어를 모른다고요. 미국인들도 놀래. 네. 북아프리카에 스페인 영토가 있어요. 세우타라는 곳인데요. 네. 예, 저기 그 아프리카인데 네. 저기가 스페인 영토인가 봐. 네, 진짜 맞습니다. 조그맣게 예, 저 위에 그렇습니다. 있네요. 네. 바로 옆에가 이제 모로코고. 네. 근데 저 모로코에서 수만 명이 수영을 해서 세우타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네. 굉장히 그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pinchado y hago el movimiento, ¿vale? Increíble la situación. 모로코 수만 명이 세우타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세우타 인구가 8만 명인데 네. 이번에 6만 명이 넘어갔다. 와.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. 최근에 스페인 대법원에서요. 네. 바다를 통해서 입국한 이주민은 즉시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. 네. 모로코와 앙숙 관계인 알제리를 방문을 한 거야. 네. 그래서 모로코가 열받아가지고 의도적으로 국경의 경비를 좀 느슨하게 해서 넘어가게끔 만든 것 아니냐.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던데요.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민이나 난민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네. 스페인이 유일하게 이 총리가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청 비난을 받고 있어요. 지금 전 유럽이 맡고 있는데 스페인 너 혼자 잘난 척한다. 너만 잘났냐. 이 문제가 유럽 전체 난민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막 욕을 하고 트럼프까지 나서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국경 막고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리고 스페인 총리 싫어하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다 모로코에는 그 와중에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해서 모로코의 고속도로 이름을 트럼프 하이웨이라고 붙였잖아요. 그 어마어마하게 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. 아마 1000km 이상 고속도로. 저기에 트럼프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트럼프 하이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. 네, 모로코가 이제 친미 국가인데, 예. 이 이민자 난민 문제가 이게 진짜 간단치 않은 너무 심각합니다. 이것 때문에 더 극우화가 빨라지는 것 같아 또. 이게 안보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산체스 총리가 100만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갖고 인신매매 조직에서 이것을 순식간에 SNS에 다 뿌려버렸던 겁니다. 바다로 넘어오면 여기서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젊은 애들이, 그러니까 SNS 또 젊은이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겠죠.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막 6만 명이 막 떼거지로 넘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같이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안보에 위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뢰로 보여준 사례입니다. 우리가 유럽에 들어가면 다른 EU 국가로 넘어갈 때는 국내선으로 가잖아요. 근데 스페인 출발은 전부 다 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. 스페인 국민 입장에서도 6만 명이 한꺼번에 오면 이게 약간 좀 침략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배타적으로 변하고 굉장히 대표적인
좌파 정부였던 겁니다. 스페인이. 네. 근데 EU하고 나토가 우측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생겐 협약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차단해버리고 그렇지. 스페인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는 궁지로 몰리죠. 그러니까 좀 더 이쪽은 더 극우 쪽으로 더 갈 수 그러니까.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브라질이 히토리오 세계 2위래요. 그리고 칠레는 구리, 리튬이 세계 1위고요. 아르헨티나는 리튬 세계 4위랍니다. 히토류도 경질과 중질 히토류가 있는데 네. 중질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 고부가가치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구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라질이 갖고 있는 히토류가 중질 히토류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중국이 그 중질 히토류 시장을 90%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. 브라질에서 우리가 이 중질 히토류만 갖고 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브라질에 가서 히토류 관련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1년 만에 그 G20 국가에 러시아를 빼고 다 만나셨습니다. 사실은. 와, 1년 만에요. 1년 만에. 와. 지금 이제 취임 후에 가신 거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요번의 의미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 AI하고 자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이제 핵심 광물이어서 네. 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한 거고 그다음에 메르코스로 거기하고 이제 무역 협정을 맺어 나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데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건까지 다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근데 다만 대부분이 MOU여서 네. 앞으로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가 문제고 벌써 그 브라질은 거기가 그 브라질 소고기가 세계 1위 수출과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벌써 우리 한우협회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풀어 나갈 것이냐. 앞으로의 과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. 브라질 소고기 좀 맛없던데. 드셔보셨어요? 네. 브라질 갔다 왔잖아. 맛없어 브라질 소고기. 한국 소고기가 짱이에요. 근데 한국은 좀 비싸서 그런데. 네. 오자마자 140년 한미 관계라는 게 굉장히 불쾌합니다. 한미 동맹을 얘기하면서 140년을 얘기했고 한미 동맹은 1953년에 체결이 됐죠. 됐거든요. 근데 이분도 다른 장소에서는 한 번도 140년이라는 말 안 했어요. 그래? 항상 70년 이상 된 동맹이라고 얘기하다가 한국 땅에 딱 떨어지니까 불평등 조약을 했던 한미 수호통성 조약에는 이 140년이나 하는 것도 의도적이라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. 거의 우리를 개항시키는 강제로 개항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. 중간에 카스라테프트에서 우리를 배신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요. 그러면 한미 동맹 얘기를 하면서 140년을 얘기한 거 네,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불순한 의도가 있어.